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시간이었죠. 태광의 주가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 6%에서 7% 가량 주가가 상승해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광뿐만 아니라 금일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임스도 태광과 마찬가지로 조선기자재 관련된 이 대표적인 업종이고, 이 실적이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도 금일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조선 테마를 조금씩 형성할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일 관련된 이야기 전반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뿐만 아니라 그 후에 후속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고, LNG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 피팅 업체이기 때문에 LNG 수요가 증가하면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금일 상승이 과연 반전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실적적인 측면부터 가져왔습니다.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23년부터 해서 24년, 25년 모두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EPS도 23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24년과 25년 모두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인 이 BPS마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순 자산 가치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현대임스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지만,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업황의 강세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면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 피팅 업체죠. 그래서 LNG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는 건데, 2040년 이후에도 세계 LNG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배 정도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 단기간 24년과 25년을 보더라도 LNG 운반선부터 해서 LNG 연료 추진선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업황의 강세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과 이 테마가 형성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 관련 종목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7%가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죠. 최근 들어서 유가도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겠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러가 강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이 왜 상승하고 있냐?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일단 1,400원 구간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포가 형성되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와 주었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CPI 지표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 공통적인 부분이 달러 환율을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매 판매 자체는 증가한 게 고금리에도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감,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려가면서 환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일 3%가량, 전일 3%가량 하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뭐 이런 다양한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EU의 정상들이 모두 제재하는 거죠.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사실 예상된 흐름세였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유럽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싸움이 한창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를 부각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은 되갚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이스라엘의 정권이 현재 네타냐후인데 네타냐후가 집권을 할 확률이 좀 적어졌다.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고 또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란 주변에 이라크랑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산유국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공격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 산유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가져온 거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LNG 수요가 증가하면 이 피팅 업체인 태광 역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무역 분쟁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내용들이죠.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스라엘의 사례를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 지지율 싸움할 때 갈등이 되는 국가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반사익으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태광도 그러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PMI 지표인데 지난 영상들부터 강조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모두 지표가 잘 나왔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살아날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가의 상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광에도 좋은 흐름세다. 그리고 성과지수도 모두 상승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선별수주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고가의 선방만 수주하기 때문에 현재 성과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 성과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업 업황의 강세 흐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은 제가 후판 가격 때문에 가져오는 거죠. 철광석 가격이 2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아니라 이제 이슈가 발생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광석 가격이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 후판 가격 협상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3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철강석 가격에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가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죠. 뭐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보게 되면 철강석 가격이 40%가량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제외하고 철강석 가격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조선 테마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태강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 주요한 이평선을 다 이탈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뭐 주가의 하락세보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대선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싸움을 할 확률이 높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체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바로 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하는 건데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는 거죠.
그리고 또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가준다면 이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태강이 이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 수급과 함께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태강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